반갑습니다. 전투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게 또 진행되고 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봉쇄 조치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이 또 있었고요. 코로나19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씩 적응이 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일 하루 확진자라든지 또 사망자 이런 부분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난다면 물론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 변동이 없이 큰 변동 없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증시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적응이 된다면 코로나19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정도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새로운 확산세 또 새로운 어떤 수치들이 나온다면 다시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조금씩 그런 영향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 지연되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수치가 등장이 되고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온다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그런 우려, 그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면 또 증시에 영향은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의약품 무역 수지 첫 흑자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998년 실적 통계를 낸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있었다. 오늘 반등을 보이는 부분도 이 뉴스, 이런 이슈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가격을 인상했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EU, 유럽연합, EU에 공급하는 백신 공급 가격을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내년부터 아마 내년 개학분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데요. 중국 이 관련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매체, 홍콩 매체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증시에서 최근이죠. 오늘도 그랬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몇 종목 강하게 좀 보였어요. 이 뉴스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연관성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호재적인 뉴스라기보다는 그 주가 상승을 막는 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관성을 가지면서 가급적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600조 배터리 재활용 시장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요. 2차전지에 관련된 파생된 테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된 뉴스입니다. 청약 첫날 오늘이었죠. 오늘 증거금이 적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렇게 적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래프톤이 이런 청약 첫날 증거금이 좀 줄어드는 예상보다 적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3일날 내일이죠. 내일까지도 청약이 또 진행되니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갑자기 내일 몰리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이런 예상보다 좀 부진한 증거금이 모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역시 오늘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320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금요일날
꼬리가 없는 저가가 종가가 되는 음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장중에는 11시 기점 많이 빠졌었죠. 10시 후에 쭉 빠지면서 11시까지 빠지는 모습, 그래서 3200포인트도 이탈을 했었지만 다시 11시 후에 반등을 해주면서 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 가격대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 또는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는 것도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애초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당연히 잡아 놓으셨겠죠. 주가가 빠지면서 아래쪽 빠질 때 당연히 손절가를 잡아 두셔야겠지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마냥 겁을 내시기보다는 내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내 투자 원칙이 확립이 돼 있고, 그리고 손절가라든지 분할 매수가, 그리고 분할 매수가마다 설정될 그런 비중들, 그리고 내 전체 투자금 전체 투자금 중에 어느 만큼만 그 한 종목에 들어갈지를 배정을 하고 분할 매수에 각각 또 비중대로 분할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내 계획대로 일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 방향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금 전체를 한 종목에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투자금 중에 일부 테마라든지 일부 관심 있는 섹터, 그 종목에 괜찮은 종목에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그 종목이 괜찮은 그런 지지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 내려올 때 내가 철저하게 분할 매수 계획과 선적을 설정을 하고 각 분할 매수 가격마다 비중을 달리해서 설정을 한다면, 그런 매수가에서도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오늘도, 어제죠, 금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두 번째 2차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서 추가 매수를 또 했고요. 당연히 오늘 또 시장이 반등하면서 이제 거의 뭐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런 흐름, 제가 제 채널 영상에서도 그런 영상들, 그런 많은 말들을 해왔고 영상에서 그런 부분 많이 담아놨습니다. 특히 단기 스윙 투자 종목 추천 영상들 있죠. 개별 종목마다 올려드렸던 영상마다 그런 말들, 종목에 대한 분석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투자 어떤 신법이라든지 심리에 대한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대응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코스피도 어쨌든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하락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 달고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거 의미가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 이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32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바닥을 잘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 좀 더 좋았죠. 좀 좋았습니다. 물론 상승률은 같았지만 지금 이 자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이 빠진 상태는 아니었고, 거기서도 바로 빠르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일도 좋았죠.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었고 오늘도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역시 장 11시쯤에 하락을 했다가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피보다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늘 시장 역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매도, 순매도세가 계속 강하죠. 정말 강합니다. 한 몇 달 통틀어 봤을 때도 지금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의 매도세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누적적으로 봤을 때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언제쯤 다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줘야 시장이 좀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오늘 시장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했었고요. 오늘 기관이 좀 괜찮았죠. 기관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금융투자 이런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까지 좀 순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져 왔으면 좋겠고, 오히려 외국인은 선물에서 9,900억 가량 정말 뭐 큰 금액이 순매수됐죠. 이런 부분도 특이사항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눌려주는 모습 보였다가 홍콩 증시 또 반등을 하면서 같이 또 올라왔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 오늘 좀 적었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예, 코스피도 굉장히 적었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거래량이 좀 적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수 포인트는 잘 방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내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좋아하는 종목들 장중에 빠질 때 관심 있게 보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타점에 나올 때는 과감하게 내가 세운 계획대로 1차 매수해서 최소 비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단타나 스크래핑도 장 초반에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장중에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간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좀 마무리됐죠.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좀 이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좀 이제 줄어든 상황이죠, 오히려.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계속 지속되는 시장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해두시고, 어쨌든 국내 그리고 국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시장을 상승하지 못하는 상승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요인들이 좀 강할 때는 계속 단타 스크래핑만 추구하지 마시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들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분할 매수 천천히 담아가면서 관망을 하는,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는 모습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 원칙을 꼭 확립을 하고 이런 단기 스윙이든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수를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원칙, 본인의 투자 원칙 있죠. 본인의 투자 원칙을 확립을 하고 어느 시장,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그 투자 원칙,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본인의 투자자 본인의 심리 약화를 막을 수 있고 또 계좌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심리도 지키고 계좌를 지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저도 오늘 그런 원칙을 통해서 두 번째 한 종목, 저번에 스윙으로 담았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두 번째 2차 매수 타점 금요일날 진행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요. 띄워져 있는 만큼 좀 말씀드릴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올라갈 때마다 잡지 마시고 가급적 초보자분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과 어떤 멀리 좀 내다보시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업황 다 찾아보시면서 추격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고수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 초보자라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은 여기 이런 가격대들에 좀 내려올 때 충분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내일 좀 바로 빠진다면 오히려 빠르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1차 매수 타점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쭉 올라간다면 가급적 좀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천천히 보십시오. 특히 워낙 시총 크고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관심 종목에 하나 넣어두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일매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서 내려올 때 천천히 내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손절가까지 모두 설정을 하고 투자금 중에 일부를 어떻게 배분할지 비중도 다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잡아가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미 이 차트만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그런 충분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시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뭐 이 영상 보시는 분께 좀 팁을 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실제로 매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대형주라든지 좀 안전하게 지금 같은 시장이 계속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좀 바라봤을 때 단기 스윙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하루하루 주가 흐름 관찰하시고 수급적인 부분 그런 부분 다 살펴보시고 시장 상황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카카오 게임 괜찮은 1차 매수 타점이 내려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도 충분히 지금 1차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점이 어떤 구간이 내려와 있다. 물론 정확한 어느 가격대라고 딱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현제약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 1차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소형주들 이런 단타 스크래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이현제약도 거의 9,300억 비중이 시총이 좀 그래도 묵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더하죠. 6조 4천억이니까요. 이런 큰 종목들 천천히 바라보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현제약과 카카오게임즈 1차 매수 타점이 내려오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아까 그 줄 그어드렸죠. 그런 가격대에서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내일 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내일 아마 화요일날 볼 수 있는 그 관심 종목도 그렇게 여러분께 이 종목 분명히 뜬다, 내일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답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굉장히 어떤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단타나 스캘핑 오전에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MK전자부터 딜리까지 골라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역시 오늘도 빠지면서 내려간 종목도 있고 또 양봉으로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일시적재부터 아래쪽까지는 단기 스윙이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들로 골라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쪽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도 실제로 매매하고 싶은 종목들이 몇 종목 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수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수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께서도 이 종목들 단기 스윙 특히 지금 같은 시장 단타 스크래핑 어려우시다 하신다면 이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재료라든지 뉴스 수급적인 부분 꼭 살펴보시고 재료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저점에서 분할 매수 계획, 손절가 모두 설정하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복되는 종목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은 뭐 조비 최근에 뭐 남북 경협 관련해서 뭐 대북 어떤 관련돼서 제재를 뭐 풀어준다라는 뉴스 뭐 이런 관련해서 또 금요일날 강하게 떴었는데 시간에서 많이 빠졌었고 오늘 역시 장 초반에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이 만들어진 7월 30일 날 만들어진 일봉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론 재료가 완전히 확정된 악재라든지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분명히 빠질 겁니다. 빠지겠지만 한번 뉴스라든지 어떤 그런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 대응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도 흐름을 그리고 뉴스 재료를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뭐 퀀텀 매트릭스도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조정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여기서 이 종목이 1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가격대는 개인적으로 16,000원대입니다. 16,000원대를 중요한 가격 포인트로 보고요. 이탈하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든 설령 여기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16,000원 이탈한다면 저는 손절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중복되는 종목들이라 다시 말씀드리진 않고요. MK전자는 단타 스캐핑 내일 장 초반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와야겠죠. MK전자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봉을 봤을 때 장 초반에 올라가는 것은 이때 7월 28일 제외하고는 그렇게 없어요. 그죠? 장 막판에 살짝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력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올린 이후로 크게 물량을 던지면서 물량 정리를 1차적으로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신고가 영역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신고가 영역일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물량을 정리를 할 겁니다. 세력들이. 예, 신고가죠.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크게 한번 음봉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좀 파동을 그려주면서 또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하면서 또 두 번째 물량 정리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뭐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기다려줬다가 빠질 때 꼭 보십시오. 빠질 때 음봉으로 내려오고 크게 하락을 할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 계획 세우시고 진입을 하시고요. 단타 스크래핑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움직일 때만 진입할 것이다. 저 역시 그럴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테크론도 오늘 종가를 좀 올려주면서 거래도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켰죠. 중요한 자리 돌파를 하고 단기적으로 고점도 8,500원 부근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또 좀 2%,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종목 특성상 보면 이렇게 파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죠. 내일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도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올라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단타 스캘핑 타점이 나온다면 노려볼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으로 저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아래쪽 내려오는 흐름을 보고 한번 관심 있게 볼 계획입니다. 인터파크도 오늘 종가를 또 갱신하면서 괜찮은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도 괜찮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재료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이 만원대 구간 이제 뚫어준다면 단기 고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만원대 진입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한 호가당 손실률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저점에서 매수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단타 스클핑도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만 빠르게 하시던지 아니면 좀 길게 보시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파크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 종목들은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호가가 워낙 탄탄하지 않고 굉장히 급등락이 심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호가당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급등할 때 가급적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앞서 영상이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집중해서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최근 시장 그런 흐름들을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